한유진은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쥔 채 서재 문 앞에 서 있었다. 두 줄의 붉은 선이 선명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다. 도현이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유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목소리였다. 들어와. 서재 안에서 남편 차도현이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산건설의 이사로서 그는 항상 바쁜 사람이었다. 오빠, 사실. 유진, 앉아. 도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냉랭하고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야? 이게 뭔지 알아? 도현이 서류 뭉치를 유진 앞에 던졌다. 설계도였다. 태산건설의 핵심 프로젝트인 하버프론트 개발 계획의 기밀 설계도. 이건 회사 자료잖아. 내가 경쟁사 신성건설에 넘긴 거지. 유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증거는 충분해. 내 이메일에서 발견했어. 도현이 노트북을 돌려보였다. 화면에는 유진의 계정에서 발송된 이메일들이 떠 있었다. 이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 계정이고 내 비밀번호야. 누군가 해킹한 거야. 나는 절대. 그리고 이것도 있어. 도현이 또 다른 사진들을 내밀었다. 유진이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이건. 유진은 기억을 더듬었다. 지난주 대학 동기 권혁을 만난 적이 있었다. 권혁이 해외에서 돌아와 잠깐 커피를 마셨던 것뿐이었다. 권혁 오빠야. 내 대학 동기라고. 동기? 호텔에서? 로비 카페에서 커피 마신 거라고. 변명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어. 도현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이혼해.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오빠. 정신 차려. 이건 누군가의 조작이야. 조작.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진짜라고. 유진이 도연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도연은 그녀를 뿌리쳤다. 손 떼. 오빠, 제발. 나 오늘 할 말이 있었어. 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오세아, 도연의 비서였다. 재벌가 딸이자 태산건설의 주요 투자자였다. 도연 씨,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고마워, 세아야. 오세아가 유진을 내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했다.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오세아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한 거지? 오세아가 차갑게 웃었다. 증거가 있어요? 유진은 분노로 떨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변호사가 들어와 이혼 서류를 건넸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서명 안 해. 그럼 법원에서 보자고. 증거는 충분하니까. 도연의 말에 유진은 무력감을 느꼈다. 오빠. 5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배신했잖아. 나는 배신하지 않았어.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서류에 이미 서명했고 유진에게 펜을 건넸다. 자정까지 집을 나가줘. 뭐? 이 집은 내 재산이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유진은 믿을 수 없었다. 추운 겨울밤에 집에서 쫓겨난다니. 최소한 며칠만이라도. 안 돼. 도연은 단호했다. 오세아가 그의 팔을 감싸며 말했다. 도연 씨, 우리 가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두 사람이 나가고 유진은 서재에 홀로 남았다.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내려다봤다. 아기.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말하려던 기쁜 소식은 이제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거리를 걸으며 유진은 생각했다. 5년 전 아버지가 도연에게 큰 빚을 지게 만들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도연과 결혼했던 것.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이용당한 것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유진은 배를 쓰다듬었다.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니 무너질 수 없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꼭.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기차표를 샀다. 아버지의 고향, 외딴 항구 마을로 향하는 표였다. 5년 후 항구 마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유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 새 쌍둥이 아들들이 계단을 내려왔다. 하람, 하준, 하진. 5살이 된 새 아이는 유진의 전부였다. 우리 아들들 일찍 일어났네. 엄마, 오늘 바다 갈 수 있어요? 큰아들 하람이 물었다. 오늘은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안 될 것 같아. 에이. 아이들은 실망했지만 곧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막내 아지는 여전히 창백해 보였다. 하진아,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하진의 선천적 면역 결핍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유진은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시작했다. 5년 동안 혼자 새 쌍둥이를 키우며 이곳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유진 씨.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다. 네, 할머니. 하진이 또 병원 가야 한대. 네. 다음 주에 큰 병원 가봐야 해요. 돈은 괜찮겠어?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오후에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하진이가 쓰러졌어요. 유진은 급히 유치원으로 달려갔다. 하진이 보건실에 누워 있었다. 하진아. 엄마. 하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다. 열이 높았다.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은 하진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람과 하준도 걱정스럽게 따라왔다. 동네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유진 씨, 하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전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골수 이식이요? 네. 그리고 가장 적합한 기증자는 가족입니다. 특히 아버지나 형제. 유진은 하람과 하준을 바라봤다. 아직 5살인 아이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유진은 혼자 항구에 나갔다. 등대 불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도현이 오빠. 5년 만에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다. 하진을 살리려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권혁. 대학 동기이자 5년 전 도연에게 오해받게 만든 그 사람. 권혁 오빠. 오랜만이다. 사실 너 찾느라 고생 좀 했어. 왜 날 찾았어? 내 소식 들었어. 새 쌍둥이 낳았다며? 유진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이 마을의 일 때문에 왔다가 유치원에서 아이들 봤어. 유진아, 그 아이들. 차도연 닮았더라.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권혁을 만난 유진은 모든 것을 털어놨다. 도연에게 쫓겨난 일, 새 쌍둥이를 혼자 키운 일, 그리고 하진의 병. 유진아, 5년 전 일. 조작이었을 수도 있어. 뭐? 난 국제특허 변호사야. 그런 사건들 많이 봤어. 증거 조작하는 거. 권혁이 노트북을 꺼냈다. 내가 좀 조사해봤는데 태산건설이 지금 큰 위기야.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어.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차도연. 그 사람도 궁지에 몰려 있어. 오빠가 왜? 오세아라는 여자 기억나? 그 여자가 회사를 장악했어.
도연은 명목상 이사일 뿐이야. 유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유진아, 하진이를 살리려면 도연이 필요해. 그리고 권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내 억울함도 풀어야 해. 내가 도와줄게. 유진은 망설였다. 5년 동안 도연을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하진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다.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거야. 그날부터 권혁은 유진을 도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유진의 이메일이 해킹당했다는 증거, 오세아가 설계도를 훔쳤다는 정황들. 한 달 후 권혁이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다. 유진아, 이거 봐. 화면에는 오세아와 태산건설 내부자의 메신저 대화가 떠 있었다. 유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어. 이제 회사는 우리 거야. 유진은 분노로 떨렸다. 정말 조작이었구나. 이제 선택해. 복수할 거야, 아니면 하진만 살릴 거야. 유진은 하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둘 다 할 거야. 권혁은 2주에 걸쳐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았다. 유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 거실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유진아, 이것 봐. 권혁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5년 전 유진의 이메일 계정 로그 기록이었다. 여기 내 이메일이 해킹당한 시각이 명확히 나와 있어. IP 주소도 추적했는데. 어디서? 태산건설 본사야. 정확히는 오세아의 사무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신성건설 측에서 받은 설계도 실제로는 오세아가 중간에서 빼돌린 거야. 화면에는 내부 거래 기록이 떠 있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했어? 내 의뢰인 중에 신성건설 법무팀이 있었어. 몇 가지 도움을 받았지. 권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그런데 유진아,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뭔데? 도현도 피해자일 수 있어.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오세아가 도연을 조종했어. 내 이메일 증거를 조작해서 보여주고 호텔 사진도 각도를 교묘하게 찍어서 의심하게 만든 거야. 왜 그런 짓을 해? 회사를 차지하려고. 도연의 아내인 내가 사라지면 도연은 외롭고 취약해지잖아. 그때 오세아가 파고든 거지. 유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도연이 자신을 버린 것이 오세아의 계략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도연 오빠는 날 믿지 않았잖아. 그건 맞아. 그것도 그 사람 잘못이야. 권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하진이야. 이 증거로 도연을 설득할 수 있어. 그때 하진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급히 방으로 달려갔다. 하진아. 하진이 침대에서 몸을 떨고 있었다. 열이 다시 올랐다. 엄마. 아파요. 유진은 하진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곧 나을 거야. 권혁도 방에 들어와 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유진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내일 서울로 가자. 하지만 내가 최고의 병원에 자리 마련했어. 그리고 도연한테도 연락할 거야. 유진은 망설였다. 5년 만에 도연을 만난다는 것이 두려웠다. 권혁 오빠 나 자신 없어. 자신 없어도 해야 해. 하진을 위해서. 다음 날 유진은 새 쌍둥이를 데리고 서울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하람과 하준이 물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서울이야. 하진이 치료받으러. 서울이 뭐예요? 큰 도시야. 엄마가 옛날에 살던 곳. 하람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 거기 가면 아빠도 만날 수 있어요. 유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서울에 도착한 유진은 권혁이 예약해둔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대병원이었다. 권혁 오빠, 이런 큰 병원까지. 하진이한테 최고를 해줘야지.
하진은 즉시 입원했다.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시작했다. 보호자분, 환자의 가족력 좀 여쭤볼게요. 네. 아버지 쪽 병력이 중요한데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따로 살고 있어요. 연락 가능하신가요? 골수 이식의 경우 아버지가 가장 적합한 기증자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해 볼게요. 병실로 돌아온 유진은 권혁에게 말했다. 오빠, 도연 오빠한테 연락해. 정말? 응. 하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권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도연은 받지 않았다. 문자로 보낼게. 권혁은 메시지를 보냈다. 차도연 씨, 권혁입니다. 한유진과 당신 사이의 아이가 위독합니다. 즉시 연락 주세요. 1시간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무슨 소리야? 유진이랑 내 사이의 아이. 네. 새쌍둥이입니다. 지금 5살이고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거짓말이겠지. 서울대병원 소아과 병동입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세요. 권혁이 전화를 끊었다. 올까? 유진이 불안하게 물었다. 올 거야. 분명히.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다. 5년 만에 도연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새벽 2시 병실 문이 열렸다. 도연이 서 있었다. 도연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5년 만에 보는 유진, 그리고 자신의 아이라는 새쌍둥이. 믿기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옆에 앉아있는 유진이 보였다. 5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유진.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오빠. 정말 내 아이야? 유진은 대답 대신 침대를 가리켰다. 3명의 아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다. 그중 가운데 아이 하진이 유독 창백해 보였다. 도연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세 아이 모두 자신을 꼭 닮았다. 이건 하람, 하준, 하진이야. 내 아들들. 도연은 무릎이 꺾여 의자에 주저앉았다.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할 기회가 있었어.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5년 전 그날 나한테 말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잖아. 도연은 할 말을 잃었다. 5년 전 그 밤이 떠올랐다. 나는 증거가 있었어. 내가 배신했다는 조작된 증거였어. 뭐?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권혁이 들어왔다. 차도연 씨, 이걸 보세요. 권혁이 태블릿을 건넸다. 5년 전 사건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건 오세아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유진의 이메일 해킹, 설계도, 유출, 호텔 사진까지. 도연은 화면을 보며 점점 창백해졌다. 그럼 유진은 결백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연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유진이 하진을 가리켰다.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선천적 면역 결핍이야. 골수 이식이 필요해. 골수 이식. 아빠의 골수가 가장 적합해. 그래서 널 찾은 거야. 도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해줄게. 당장 검사 받을게. 고마워. 유진의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도연은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하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식 수술은 일주일 후에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도연의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오세아와 마주쳤다. 도연 씨,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무슨 일 있어요? 도연은 오세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5년 동안 믿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세아 씨, 5년 전 일 기억나요?
오세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을 모함한 일 말이에요. 저는 모함한 적 없어요. 증거가 있었잖아요. 조작된 증거였죠. 도연이 권혁에게 받은 파일을 보여줬다. 오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다 알아냈어요. 당신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유진을 제거했다는 것도. 오세아가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이미 5년이 지났어요.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도연은 회사를 나와 변호사를 만났다. 오세아를 고소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일주일 후 하진의 골수 이식 수술이 예정된 날이었다. 하지만 그날 오전 태산건설의 이미지 쇄신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다. 도연 씨, 준비 다 됐어요. 오세아가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아직 몰랐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도연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태산건설 이사 차도연입니다. 그때 회장 뒤편 문이 열렸다. 유진이 새쌍둥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도연은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유진과 아이들이 여기 온 것이다. 기자들도 아이들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아이들이 차도연 씨를 닮았는데요. 새쌍둥이인가요? 유진이 무대로 걸어왔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유진을 막지 않았다. 여러분, 유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한유진입니다. 5년 전 차도연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차도연의 아들들입니다. 하람, 하준, 하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5년 전 저는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조작된 증거 때문에. 유진이 오세아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오세아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권혁이 무대로 올라와 서류를 공개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메일 해킹 기록, 설계도, 유출 증거, 그리고 오세아의 범죄 계획까지.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연은 유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유진이 하진을 안아 올렸다. 이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골수가 필요합니다. 도연은 무대로 걸어가 하진을 안았다.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그 순간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다. 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첫 만남이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 하진의 골수 이식 수술이 예정된 날이었다. 도연은 새벽부터 병원에 도착해 수술 준비를 마쳤다. 도연 씨 준비되셨죠? 네, 의사 선생님. 걱정 마세요. 기증자 분은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도연은 수술실로 향하기 전 하진의 병실을 찾았다. 유진이 하진을 안고 있었다. 하진아, 아빠가 왔어. 하진이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 지난 일주일 동안 하진은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아빠 금방 올게. 그리고 하진이도 곧 건강해질 거야. 정말요? 약속해. 도연이 하진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리고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아. 수술 잘 받고 와.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유진은 대기실에서 하람, 하준과 함께 기다렸다. 엄마, 하진이 괜찮아질까요? 하람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아빠가 도와주고 계시잖아. 아빠 진짜 멋있어요. 하준이 말했다. 우리한테 아빠가 생겨서 좋아요. 유진은 아이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이에요. 정말요? 네. 하진이는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람과 하준도 엄마를 껴안았다. 한 달 후 하진은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잘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엄마, 나 이제 완전히 나은 거죠? 응, 우리 하진이 이제 건강해. 도연도 매일 병원을 찾아왔다. 새 아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 역할을 배워갔다. 아빠 태어나면 어디 가요? 하람이 물었다. 글쎄, 엄마가 결정하실 거야. 아이들이 잠든 후 복도에서 유진과 도연이 마주 섰다. 유진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앞으로 일 말이야.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노력할게. 유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도연 오빠 5년 전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 알아. 나도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유진이 도연을 바라봤다. 하진이를 살려준 것,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 봤어. 유진아, 세 번째 기회를 줄게. 세 번째? 첫 번째는 5년 전 결혼이었고 두 번째는 그날 밤 진실을 말할 기회였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야.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천천히 가자.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이야. 2달 후 하진이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했다. 유진은 도연과 함께 새로운 집을 마련했다. 크지는 않지만 세 쌍둥이가 함께 살기 충분한 곳이었다. 와, 우리 집이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녔다. 조심해, 넘어져. 유진이 소리쳤지만 웃고 있었다. 도연은 태상 건설을 정리했다. 오세아와 공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에게 넘어갔다. 후회 안 해? 유진이 물었다. 전혀. 이제는 가족이 우선이야. 도연은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 유진도 다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5명이 함께 공원에 나갔다. 아빠, 나 그네 태워줘. 나도. 세 아들이 동시에 매달렸다. 도연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안았다. 한 명씩.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권혁이 다가와 말했다. 행복해 보이네. 오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천만에.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빠, 내일도 같이 있어줄 거죠? 하진이 물었다. 물론이지. 아빠는 매일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약속? 아이들을 재운 후 유진과 도연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유진아, 고마워. 뭐가? 기회를 줘서. 나 같은 사람한테. 과거는 과거야. 이제 중요한 건 미래지. 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잘할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게. 기대할게.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 쌍둥이를 얻었고 진실을 밝혔고 가족을 되찾았다. 복수보다 용서를 택했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설계를 시작한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아도 됐다. 이제 햇빛 아래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다.